반 친구가 조폭 간부 아들이었던 썰. 용기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용기병입니다.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가 제 글 읽어주셔서 믹스커피 마시다가 후다다닥 뛰어왔네요. 우선 썰을 풀기에 앞서 본평 썰은 모두 10대 때 있었던 일임을 다시 한번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썰은 순전히 기억력에 의존해서 쓴 글이라 MSG가 다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는 제가 아직 러시아인 S와 알고 지내던 이 친구 그 친구군요. 스카이싱싱 타고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러시아 동네 형이 막 이뻐하고 사탕 주고 막 그래서 그 형 쫄쫄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이 마약 딜러였던 친한 동네 러시아인 형이 딜러였던 썰? 그 썰랑썰레 쓰신 분이군요. 국민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유소년기를 보낸 동네는 지금은 정말 매우 잘 사는 곳이지만 제가 거주할 당시에는 쓰레기 봉투에 심심치 않게 얇은 주사기와 사용한 주사바늘이 종종 나오던 동네였고,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이 오픈하면서 어김없이 깍두기 형님들이 쭉 늘어서서 어깨를 90도로 펼치면서 어서오쇼 형님! 을 외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이죠. 어서오쇼 형님!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일화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풀기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이라 거두절미하고 아직은 기억나는 제 반친구 L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은 전학생이었습니다. L은 신학기가 시작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았을 때 전학을 왔는데, 남들보다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꽁지머리를 노랗게 염색했던 L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사투리를 썼었고 말수가 매우 적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L은 전학 온 첫날부터 주변의 관심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 모양인지 최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절대로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L은 자기 앞가림만큼은 철저했고 준비물이나 교과서, 일기, 알림장을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L과 친해지게 된 계기는 정기적으로 앉은 자리를 바꾸는 뽑기에서 L과 짝꿍이 되면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국민학교에서 급식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도시락이 아닌 급식을 먹게 되었고, L은 여기에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면서 처음 며칠은 급식을 먹지 않다가 나중에는 숟가락으로 밥과 국만 먹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매우 왕성했던 저는 무슨 일인지 캐물었고, L은 그냥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라고 대답할 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업을 제외한 모든 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L을 관찰했고, 저는 어렵지 않게 L이 급식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L은 젓가락질을 할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저번 썰의 주인공인 S처럼 외국인은 젓가락을 안 쓴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살면서 젓가락질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직후였기 때문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셨던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버지는 허허 웃으면서 무언가를 꺼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 보조 젓가락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고, 헬로키티 상표가 붙은 핑크핑크한 보조 젓가락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친구가 창피하지 않게 몰래 줘라 라고 당부했죠. 다음날 저는 어김없이 숟가락으로 밥과 국만 먹던 L에게 방과 후에 조용히 수저통에 넣은 보조 젓가락을 전달했고, 수저통을 확인한 L을 순간 얼굴을 붉히더니 도망가듯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남자애한테 핑크핑크한 헬로키티 젓가락은 좀 아니지 않나 싶으면서도 필요가 없었으면 받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진짜 달거, 저번부터 보는 거든. 그런데 다음날 L의 아버지가 방과 후에 깍두기 형님들을 대동하고 교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문에서 L이 저를 가리키며 불러 세웠고, L과 L의 아버지는 저를 고급 세단 승용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막 데려가기 시작했고, 가죽 시트 때문이었는지 차 안에는 가죽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차 안에서 자기 자신을 L의 아빠라고 소개하면서 잠시 이야기할 수 있냐면서 저를 L의 집으로 데려갔죠. L의 집은 뒷산 언덕길에 있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1층에 차고가 있었고, 거대한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면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마당이 딸린 현대식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깍두기 형님들이 우르르 나와서 차문을 열어주던 풍경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 L의 아버지가 갑자기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며 우선 마실 것을 내어주셨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내보낸 뒤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L이 실은 어머니가 없이 자라서 다른 아이들과 다소 다를 수 있고, 전학 오기 전에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전학을 왔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엘에게 보조 젓가락을 선물해준 저에게 무척 고맙다며 용돈으로 쓰라고 10,000원짜리 지폐를 대여섯 장을 꺼내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이 돈을 주면 거절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중히 거절하고 학우로서 해줄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자 근래에 보기 드문 사내 새끼라면서 제 등짝을 팡팡 찢으더니 앞으로도 애를 잘 부탁한다면서 기사를 시켜서 저를 차로 다시 학교에 앞에 데려다 주셨죠.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 일어나서 어안이 벙벙했지만 미리 말씀드렸듯이 혼돈 그 자체인 동네 환경으로 인해 저는 득도를 한 상태였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담인가? 여담이지만 엘의 아버지가 저를 차에 태웠을 때 당황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자 범상치 않은 놈임을 확신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엘은 그 이후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고 제가 쓰던 일제 필기구나 문구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트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엘은 자기가 젓가락질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들킬까봐 주변에 이야기도 못하고 숨겨왔었는데 그 때문에 일부러 주변에 벽을 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선물해준 보조 젓가락으로 처음 젓가락질을 해봤고 집에서 자기장까지 혼자서 열심히 연습하다가 그 모습을 아버지에게 들켰고 엘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젓가락질도 못하고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크게 놀랐고 동시에 너무 미안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던 사실을 옆자리 친구가 알아차렸다고 하자 바쁜 와중에도 저를 직접 만나러 데리러 온 거였죠. 이 일을 계기로 엘과 저는 단짝 친구가 되었고 저는 엘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거나 엘을 데리고 웬디스에 가서 감자튀김과 햄버거를 먹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오시는 문구류를 같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엘이 해준 말로는 저와 함께 했던 일 거의 대부분이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고 심지어 저와 함께 먹었던 햄버거가 엘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패스트푸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먹어본 햄버거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는지 엘은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의 생일, 특정 기념일 한 반에 40명씩 18반이었던 한 학년 전원에게 웬디스 햄버거나 롯데리아 리브 샌드를 돌렸었죠. 이후에 엘은 자신감을 회복해하기라도 했는지 적극적으로 변했고 나서기를 싫어했을 뿐이지 운동도 엄청 잘하고 축구도 매우 잘해서 순식간에 인싸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자신에게 무신경하다가 나중에 돼서야 친한 척 다가오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차가웠고 탐탁치 않게도 오히려 그런 엘의 태도가 여자애들 눈에는 매력적으로 비춰졌는지 엘의 팬클럽이 생겼죠. 그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엘과 반이 한 번도 갈리지 않고 계속 같은 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마 촌지가 허용되던 시절이어서 혹시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저를 엘 전담 역할로 붙여놨던 게 아닌가 싶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엘 포인트 엘 포인트 정리 야씨 감동적인 글인데 이거 이 새끼가 갑자기 엘 포인트로 그러다 엘이 졸업식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지면서 모든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학교에서 엘의 부모님 사정으로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라고 할 뿐 그 이후로 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일이 없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네가 동네이다 보니 야반도주나 체포, 반에서 한두 명씩 갑자기 없어지는 일들이 가끔 있었기에 저는 납득할 수밖에 없었고 엘에게 별일이 없길 바라며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특이한 경험이네요. 당시에 엘한테 컴퓨터나 냉장고 같은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단 하나도 쓰지 않고 받는 족족 아버지가 전부 고아원에 기부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이번 썰도 호응이 좋다면 예고했던 뒷산에서 연쇄살인마 본썰 이게 먼저 올라갔는데 연쇄살인마 본썰이? 길 가다가 냄새 맡고 신고해서 마약사범 잡은 썰 어학연수 갔다가 러시아 스파이랑 친구 먹은 썰 추가로 행방불명된 줄 알았던 삼촌이 안기부 요원이었던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모두 10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두서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용기병님께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건지 알 수 없는 이 판타스틱한 인생을 사신 우리 용기병님의 썰랑썰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행복한, 웃긴, 무서움 나만 알고 있는 미스테리 그런 이야기들 모두 이곳으로 모아주십시오. 네이버 카페 개팬다 개보고 팬 다 모여라고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바